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엊그제 토요일이죠.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떠나기 전에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사표 냈고 즉각 수리됐죠? 그렇습니다. 3개월이 안 됐죠? 정확 9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전례가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빨리 낙마한 경우 따지자면 뭐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 서울시장이 김영삼 정권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5일 만인가 낙마한 적도 있고 뭐 3일 만에 낙마한 장관도 있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이었고요. 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유라고 한다면 이 낙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인사청문회에 걸려갖고 낙마를 한 경우고 그렇죠. 임명장을 받은 뒤에 사실 이렇게 초단기에 뭐 낙마라고 일단 표현을 하죠. 낙마를 한 경우는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20일 날 사표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수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냐 해갖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예. 근데 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이냐라고는 의문을 표할 대목도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요? 자, 그 보도에 기초해서 보면 6월 9일에 송광용 수석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입건이 결정이 된 게 7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16일에 이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내정 전 단계에서 이미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임명장을 받은 후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입건이 되고 이렇게 돼 왔는데 청와대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네네. 지난 토요일만 해도 그 갑자기 이렇게 사표를 낸 이유가 뭐냐. 네. 그냥 추정하는 기사들만 쭉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일요일을 거치면서 이게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검찰 송치됐다. 자, 무슨 혐의인 거예요? 이게 그 서초경찰서가 17개 대학을 일단 그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예. 이게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에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그 1+3 유학제도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금의 20 내지 40%를 수수료로 걷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를 않아서 고등교육법 위반이 된다. 이게 좀 경찰의 설명인 거죠. 그리고 송광용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교대도 이 15개 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총장 재직 시에 바로 이런 교육부 장관 인가 받지 않고 1+3 유학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냥 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니까 6월 9일 날 서초경찰서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수석으로 발표된 건 6월 12일이죠. 3일 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본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교육문화수석 하실래요? 그러니까 난 하겠습니다. 그럼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본인이 그 이거에 대해서 밝히고 소명을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모르고 넘어갔는지 일단 이거부터 사실관계를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일단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 같은 경우도 정보 수집 내용이나 수사 내용 가운데 굵직한 것은 청와대로 보고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교대 총장 출신이라고 한다면 주요 인물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예. 여기서 그 내정 당시로 돌아가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시에 송광용 수석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송광용 수석이 애당초 교육부 장관으로 낙점이 됐다가 수석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잡을 게 왜 장관 후보였다가 수석으로 돌았을까? 수석은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도 이게 무슨 뭐 좀 도덕성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석으로 돈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 추측 보도 내지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받은 내용까지도 여기에 그 들어가 있었던 건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건 개인 비리 차원의 수사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교대라는 조직의 총장으로서 뭐 또 이 대학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대학도 함께 했다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경찰이 파악하기에는 위법하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낸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뭐 흘러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청와대가 알고 있었음에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현재는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건이 결정된 게 7월 30일인데 이제 와서야 그 사표를 냈고 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계속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갔던 것이 아니냐. 예. 혹시라도 송광용 수석이 빠져나갈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계속 지켜봤던 것이 아니냐라는 여기서 이제 상식적 어떤 추측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기소 의견 성취까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전에 더 철저히 걸렀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뭐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덕성 잣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무딘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 도덕성 잣대가 무딘 데에는 이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코드 인사에 대한 집착이 도덕성 잣대를 무디게 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충분히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정책을 이렇게 끌고 가 싶은데 이 사람이 적임자인데 도덕성 문제가 조금 있다? 그냥 덮고 가자. 예. 어떤 이런 사고의 패턴이 계속 이런 인사사고를 부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같이 발표됐던 김명수 장관 후보자도 결국은 낙마했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